자, 네 번째 동영상입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학원에 대해서, 저희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견해와 관점이 들어가 있는 동영상입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학 내지는 일반적인 수능 수학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저희의 관점이 녹아 들어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 수능 수학은 저도 마찬가지고 제 동료 강사인 수학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 본질을 뭐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냐면, 자, 내신 수학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내신 수학은 어떤가요?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오면 맞는 거고, 그러니까 내가 풀어본 문제가 나오면 그거랑 비슷한 게 나오면 맞는 거잖아요.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보통 틀리겠죠? 그쵸? 그죠? 그리고 내신은 또 어떻죠?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. 그렇지 않나요? 만약에 지수와 로그까지가 시험 범위예요. 그러면 무슨 전제가 깔리냐면 어떤 문제를 풀든 얘가 지수 로그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. 근데 수능 수학은 그렇지가 않아요. 수능 수학은 단원들이 짬뽕돼 있어요. 물론 쉬운 문제는 딱 보면 그냥 바로 지수 로그 그냥 있는데, 어려운 문제, 킬러가 나오면 티가 안 나요. 그 문제를 읽고 내가 해석하기 전에는 티가 안 나요.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사실 굉장히 많아져요. 여러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비할까요? 아, 내신처럼 그냥 마냥 많이 풀고 아는 거 나오게 해서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. 아, 물론 도움은 됩니다. 쉬운 문제는 우리가 많이 풀어본 거랑 비슷한 게 나와요. 쉬운 문제는.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게 뭐죠? 대비잖아요. 대비. 대비라는 게 뭐예요? 만점을 받을 수 있어야 대비잖아요. 어려운 문제가 나오든 신유형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똑같이 풀 수 있는 게 대비잖아요. 대비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건 이제 저희를 곰곰이 관찰해 본 거죠. 아는 문제가 나오기를 당연히 기대하지 않아요. 수능은 원래 아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저희는 어떻게 푸냐? 그냥 문제를 읽어요. 마치 그냥 퀴즈. 보통 퀴즈, 어릴 때 퀴즈 많이 풀어봤잖아요. 수수께끼, 퀴즈, 이런 거 풀어보셨죠? 한글로 써있는 퀴즈 대신에 숫자와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퀴즈를 내고 있는 것이다. 라고 생각했어요. 그 퀴즈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맞추는 거고, 못 알아들으면 틀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치 수학을 언어라고 생각을 한 거죠. 언어. 실제로 맞아요. 수학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숫자로 그리고 수식으로 이루어진 객관적인 언어입니다. 언어. 외국어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. 외국어. 마치 우리가 영어를 처음부터 배우듯이 수학도 마찬가지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. 언어.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해서 너무 뭔가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어떤 특별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국어라고 생각을 하세요. 외국어. 알아들을 수 있으면 풀 수 있어요. 뭐가 나오든 어차피 수능 수학에서 활용하는 단어가 영단어라고 약간 표현을 해볼까요? 수능 수학에서 활용하는 단어가 언어가 한정돼 있어요. 한정돼 있다고요. 그것만 가지고 퀴즈를 조합해서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. 이게 수능 수학의 본질입니다. 이 출제 원리가 저희가 발견한 출제 원리인 거죠. 아, 수능 수학의 출제 원리는 퀴즈다. 언어다. 언어. 수학과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다.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저희 수업이 어떻게 될 것 같네요. 저희 이제 수학 선생님 수업이 그래서 이 수학 문제를 말로 읽을 수 있게 만들어요. 그러면 풀리거든요. 외국어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. 수능 수학은 조금 말이 짧죠? 그 이유가, 이거를 살짝 말씀드릴게요. 이게 여기 들어가도 될지 모르겠지만, 사실 이 학원은 뭔가 수능 국어로만 거의 알려져 있죠? 저 때문에도 그렇고. 그리고 사실 저희가 수능 수학에 대해서 딱히 뭔가 알리질 않았어요. 왜냐면 저희가 좀 체제를 많이 변화시켜서 원래 이제 기존에 수학 선생님께서는 내신도 하고 고1도 하고 2도 하고 3도 하고 뭐 별의별 학생들이 다 관리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너무 다 하니까
일이 자꾸 커지기만 하는 거예요. 효율적이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? 그래서 이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모으기로 결심을 해요. 자, 내신을 가르쳐서 내신을 올리고 뭐 고등학교 3학년이든 2학년이든 1학년이든 가르쳐서 성적이 올라요. 오르는데 만약에 생각을 해본 거죠. 이거를 전부 다 정리해서 하나만 한다면 얼마나 많이 올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 거죠. 근데 이 수학 선생님께서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받아서 가르치면 뭐 원래 좀 괜찮게 1, 2등급 하던 학생은 괜찮은데 수학을 거의 고3 때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있어요. 그런 학생들은 자신이 없다 이거죠. 성적이 오르긴 하겠지만 유의미한 성적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. 그래서 전략을 바꾼 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받아서 2년 동안 아무도 더 이상 들여오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2년 동안 키워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2년 동안 배웠을 때 성적이 좀 보장이 됐거든요. 그래서 아예 전략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만 좀 소수로 비밀리에 비밀은 아니지만 좀 소수로 해서 딱 한 반만 딱 한 팀만 2년 동안 끌고 가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살짝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. 약간 수능 수학은 좀 이제 숨어 있는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그런 수업이 되겠죠. 어쨌든 수학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수학은 언어다. 언어다. 우리가 막 처음 배우기 시작한 외국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아니 우리 애들 수능 수학 학원 잘 다니고 잘 배우고 있는데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? 자, 여기에서 조심할 거. 수능 수학 학원을 다니고 있는 거 좋아요. 그리고 그 수능 수학 학원 가르치는 선생님들 다 좋아요. 저희 우리나라 그 강사님들은 대부분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. 다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에요. 문제는 학생들이 문제입니다. 학생들이 이제 수능 기출 풀고 모의고사 풀고 뭐 사설 풀고 여러 가지 풀어요. 여러 가지 푸는데 이 문제들을 왜 푸는지 본인의 목적성이 빠져 있으면 결국은 내신처럼 공부하게 돼요. 뭐냐? 기출문제 학생들이 많이 풀잖아요. 그러면 이제 두 바퀴, 세 바퀴 돌려요. 근데 두 바퀴, 세 바퀴 돌면 이제 이런 불만이 나옵니다. 아니, 정답도 기억나고, 풀이방법도 기억나고, 다 기억나요. 문제 다 기억나요. 이거 굳이 더 풀어야 돼요? 지금 이 말을 하는 학생은 내신처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. 아니, 그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가 기출문제가 수능에 나와서가 아니에요. 그 기출문제 속에 들어있는 출제 원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기출을 푸는 이유예요. 근데 나 이거 풀어봤어. 나 이거 풀 줄 알아. 나 이거 정답 기억나. 나 이제 이거 안 풀래. 는 내신이에요. 이건 내신이라고요, 내신.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.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, 어떤 문제를 못 풀겠다고 했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. 이 문제 왜 틀렸어? 이 문제 왜 못 풀어? 그러면 한 과반수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. 과반수는 나 이런 거 풀어본 적 없어.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. 라고 합니다. 아니, 수능은 원래 처음 보는 문제, 세상에서 처음 보는 완전 세상에 없던 문제. 수능은 창작하니까요, 문제를. 그런 처음 보는 문제를 당연하게 풀어낼 수 있는 게 수능 대비입니다. 그게 원래 수능이에요. 근데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, 처음 보는 문제가 나왔다고 못 푼다? 그건 내신을 수능이랑 섞어서 보고 있는 거죠. 아니, 그 수능을 내신처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면 큰일 납니다. 성적은 올라요. 쉬운 문제는 맞추니까. 그죠? 성적은 오르지만 한계가 뚜렷해요.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시작점 자체가 달라요. 시작점 자체가. 성적은 그냥 공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도 성적은 올라요. 하지만 대비 만점까지 가려면 완전히 시작점부터 바꿔야 돼요. 이거 좀 조심하세요. 자, 그러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수학도 정리하고 영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